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75강이고요. 그 교재로는 97쪽이고요. 그 책으로는 210쪽입니다. 이제 중간에 지금 들어간 거. 그래서 그 쌍호 씨가 말한 거에 중간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97쪽 교재 중간 거기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먼저 거기 그 공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음, 네. 자, 여기 점 귀면에 찾으셨습니까? 요서부터 나간다. 음. 자,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그 상하편, 오늘 마지막입니다. 상하편이에요. 마지막인데 64개가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완전히 머리가 쥐납니다. 64개도 잘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원칙이 막 나오니까 쥐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요. 점괘나 귀맺괘는 함께와 함께가 대변한 거니 갑자기 이 머리 쥐나잖아요. 점괘, 귀맺괘. 그리고 함항지하에 이체의 두 개의 간깨와 손깨가 합쳐져서 점괘가 되고 함께 함께 위에 있는 이체인 택깨와 진깨가 합쳐서 귀맥깨가 되니 이것 마치 상경에서의 그 특례숙계와 삼풍곡계가 같더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갑자기 그 쥐가 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 다 중요합니다만 요거 특히 점괘, 귀맥괘 함께의 관계가 중요하거든. 합편에서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잠깐 좀 접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일단은 공유 끄고 설명하겠습니다. 음, 음.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자, 이거 있잖아요. 64개 있는 거. 이거는 상편과 합편, 또 상경과 하경으로 나오죠. 자, 이 원칙만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계속 해다 상경은 뭘로 시작했거든요? 건곤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건곤으로 시작하고 감개와 리께 29, 30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합편은 뭘로 시작해? 31, 32가 뭐죠? 핵사남께, 핵, 핵사남께가 31번, 32가 뇌풍함께, 뇌, 32번으로 시작한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요게 되는데 식사남께는 뭐냐? 전에 그런 얘기했어. 요거는 소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건 뭐라고 그랬죠? 소녀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택계는 제일 위가 밑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야. 그리고 요건 어떻게 됐죠? 요거는 아니, 장녀. 요거는 장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소남이 밑에 있고 소녀가 위에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받든다, 위에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우리가 결혼할 때 청혼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남자가 여자한테 저 좀 청혼할 테니까 그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남자가 깨갱하고 자세를 낮춘다 그래. 이게 택사람끼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서 나이가 들어서 장남과 장녀가 되죠. 그러면은 장남이 자연스럽게 위에 있고 장녀가 밑에 있습니다. 마치 그 집안에도 아버지 엄마가 있으면은 아버지를 약간 우대하고 엄마가 아버지를 좀 더 우대해주자 이런 거라고 생각해도 편합니다.
이게 항구적으로 오래 간다라는 항구적 오래 이거는 모두 다 같이 한다는 함자고 이거는 항구적에도 오래 간다. 항상될 항자입니다. 오래 간다. 그래서 하편에서는 다 여수도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병꾀가 다 택괴, 간괴, 진괴, 손괴 네 개의 조합으로 된 것이 다 하편의 대부분의 꾀가 이 네 개의 조합이다. 라고 하면 말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만 그 하편에서의 컨셉, 자, 상경에서는 건공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건공계를 알아서 모든 게 컨셉을 나누면 되지. 하경에서는 요 함계와 함계, 더 구체적으로 보면 택계, 간계, 진계, 혼계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것이 아까 그 제가 그 프린트 올려준 거 있었죠? 프린트 다 하셨습니까? 귀맺기에 나온 겁니다. 그 최경원전은 프린트 하셨어요? 예. 자, 예, 조남현 선생님하고 한수는 다 있으세요? 아까 프린트 올린 거.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요 컨셉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거 편의점 귀맺기에 나오는 요 정전을 좀 같이 보고 설명을 좀 해야 좀 그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런 게 좀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요건 원문을 보고 좀 나가더라고요. 자, 이제 귀맺기 거기 귀맺기 지금 프린트물 올려준 거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쭉 읽고 보겠습니다. 귀매는 석괴에 첨자는 진야니 진피류 속이라 고로수지 귀매라 아니라 진저 피류 소지라 고로 점유기의 하니 귀매 소이 개점야라 귀매자는 여지귀하니 매는 소녀지칭이라 위계 진상태하하니 이 소녀 종창남야라 남동이 여여라고 우이열이 동하니 개남열려 연옥남지의라 개예유남녀 배학지의 제사하니 하망정 귀매야라 함은 남녀지 상가면이 남하녀하야 이기 가능하고 지열하니 남녀지 정이 상감지상이요 강은 상야니 남사여하고 돈순이 동하며 음양이 계상가마 상응하니 시남녀 거실 두부수차 수창지상도요 허문여귀지 득기 정야니 남하녀이 각득 정의하고 지정이 손수나야 기진의 유점하니 남녀 배합이 득기도야요 귀매는 여지가 귀하니 남상여하
남야야 여종남야 이유열소지의라 이열이 동안이 동이열이면 즈부두 기정의라 도로 위계부당이라 소여상은 수당음양지위나 비양제하고 음제상하니 여불당이 아니 여점과 정상대라 가망은 부부지도요 점김에는 여기지의라 하며김에는 남녀지정야니 함은지열하고 김에는 동어열하니 개이열야요 하며점은 부부지의야니 상은 손이 동하고 점은 지이 손하니 개이 손수냐니 남녀지도와 부부지의 기여시의라 김에는 위계 택상윤회 아니 뇌진이 택동은 종지상야니 물지수동이 막여수라 남동어상이 여종지는 각이 종남지상이며 지는 장남이요 태는 소년이 소녀 종장남은 이열이 동이니 동이상녀랴라 인지소열제 소녀라 고로운매하니 위여기지상이요 우유장남열 소녀지의라 고로위기매하라. 자, 일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함께 즉 택계, 간계, 진계, 손계로 요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계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으면은 사편을 대부분 다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주된 핵심이에요. 상편의 건국의 핵심이 되죠. 여기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컨셉을 제대로 보여준 이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하편에 이거 쭉 보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 이걸 읽은 거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갑니다. 자, 먼저 이제 귀맥계죠. 귀맥계는 여기서 뭘로 돼 있어요? 뇌택귀맥계입니다. 뇌택 자, 뇌택기맥계 이건 뭘로 되다? 뇌 어떤 거죠? 이거 뇌죠, 이거. 요거과 요거. 요 상뼈를 두 개 합친 겁니다. 그죠? 결국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다 요 네 개의 궤의 조합입니다. 다. 즉 함께와 함께 상께의 조합입니다. 그죠? 이제 귀매는 무슨 뜻이냐? 귀는 돌아갈 귀자입니다. 돌아간다. 매는 여자란 뜻입니다. 소녀. 우리 누이 매자죠. 누이 매자. 그 누나, 여동생, 누이. 돌아가는 거. 돌아간다는 거는 돌아간다는 또 귀. 원래는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이 간첩서 이 귀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여자가 태어났을 때 친정에서 태어났어. 태어났지만 시집을 가잖아. 그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난 데는 잠깐 태어난 거야. 커서 본래 잠깐 있을 때로 가는 거야. 그게 돌아갈 기자. 그래서 귀하면은 집에 돌아 귀한 귀가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귀하면은 시집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귀라는 거. 그래서 여자가 시집 가는 귀면은 원래는 옛날에 임금이 자기 여동생이 있었는데 제후들이 발라내기미가 있는 거야. 제후들이.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눈물을 머금고 제후한테 시집을 보낸 거야. 제후도 노닥거리더라. 야, 시집 보니까 너하고 나 이제 내 여동생도 가졌으니까 너 이제는 사돈간에 같은 친척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가져. 반란 일으키지 말어. 이래서 사실 보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험나게 설명한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원문을 보면은 귀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책 처음 아까 읽은 거예요. 귀매라고 하는 거는 석괴는 석괴제라는 책인데 공자가 쓴 겁니다. 석괴전에 뭐라고 써있나? 점. 귀매에 바로 점괘가 나오거든요. 풍산적견. 점이라고 하는 거는 나아가는 점차적으로 나가는 거. 점이라고 나가는 것이니 나갈 때는 반드시 속이 돌아갈 거. 자, 나가면은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적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도착점입니다. 그게 속이야. 나갈 때는 반드시 유속이 도착할 곳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귀매께로 받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점괘, 풍산점괘 다음에 귀매께가 나온 설명 얘기입니다. 나아가면은 나아가면은 반드시 소지, 도달하는 거예요. 이르는 곳이 있다. 도착하는 곳이 있다. 나아가면은 반드시 이르는 곳이 있다. 그게 뭐냐? 점괘에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의미가 있으니 귀매께가 그렇기 때문에 점괘 다음이 되는 것이다. 귀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여자가 돌아간다. 돌아가는 건 뭐냐? 시집 간다는 얘기죠. 귀매라고 하는 거는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이니 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매. 소녀, 젊은 여자. 소녀를 말하는 게 매다. 우리는 보통 매하면 누이. 근데 예를 들어 60살 먹은 누나 보고 누이라고도 안 하잖아. 그 젊은 아이를 보고 누이라는 표현을 더 잘 쓰거든. 그래서 소녀를 말한 것이다. 그 괴된 바가 진께는 위에 있고 택께는 자 여기 귀매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진께는 위에 있고 택께는 밑에 있잖아. 이걸 말한다. 진께는 위에 있고 택께는 아래에 있으니 이거는 마치 뭐와 같아? 소녀가 장남을 따르는 거다. 자 밑에는 뭐예요? 소녀잖아요. 위는 뭐죠? 장남이잖아. 소녀가 장남을 잘 받드는 거야. 옛날에 임금이 제후를 도닥가 자기 여동생을 제후한테 보내줬다 그랬잖아. 자기 여동생이니까 소녀야. 가서 제후 잘 받들어. 너 공주지만 시집가면 너 그냥 그 며느리야. 그러니까 남편 잘 모셔. 그런 의미야. 그게 귀미입니다. 공주는 사실 되게 높은 거지. 근데 공주가 시집가면 그냥 그 집 부인인 거야.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남자를 장남을 잘 모셔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녀가 종장남, 소녀가 장남을 따르는 것이다. 남동이 자 이렇게 되면 남자는 움직이는 거죠. 자 이게 장남이죠. 자 이게 장남이잖아. 그래서 장남인데 짐 깨는 것도 움직인다네. 장남은 움직인 거야. 남자는 움직이고 또 여자야 이거는 소녀야. 근데 택배는 기쁠열자 말한다는 소리지만 기쁠열자거든. 이제 기쁠열로 읽는 거야. 소녀가 기쁜 거야. 남자가 움직이니까 소녀는 기뻐하는 거야. 남편이 움직이니까 부인이 좋아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오빠가 움직이니까 그, 그 젊은 여자가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그 남자가 움직이고 여자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면서도 움직이네. 자, 두 가지면 다 남자가 전체를 봐서는 남자가 움직이니까 기뻐하는 거고 또 밑에서부터
기뻐하면서도 행동하는 거지. 이게 해석이 다 맞는 거야. 움직이니까 기뻐하고 기쁘면서 따라간다 이런 말도 되지. 기쁘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그래 그 얘기야. 그래서 표현은 남동이 여열하고 남자는 움직이고 여자는 기뻐하고 우이 열이동 또 기뻐하면서도 움직이니 모두 다 남자는 여자를 기뻐하게 만들고 남열려 남자는 여자를 기뻐하게 만들고 또 여종남 여자는 남자를 따르는 명분입니다. 자, 장남과 소녀 나이가 누가 더 많아? 장남이 더 많잖아, 훨씬 남자가. 같은 나이라고 해도 여자가 남자를 따를 편인데 남자가 또 나이가 월등히 많아. 그러면 여자 깨갱아 따를 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따르면 되겠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즐겁게. 그러려면 남자는 여자를 기뻐하게 만들어야지. 또 여자는 기쁘면서 따라가야지. 싫은데 따라가면 그게 끌려가는 거지. 뭐야. 납치당하는 거야. 뭐야. 그럼 싫을 거 아니야. 여자가 남자를 따라가면 기뻐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억지로 가면 기쁜 게 아니야. 그, 그런 의미가 여기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기뻐하게 만들고 여자는 남자를 따르는 명분이 이 안에 있다는 거야.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자, 하편에서는 함께와 함께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 그 중에서 함께 요 두 개로 만든 조합이 이거니까 쥐맺기를 설명하던 요걸 설명이 다 되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묶여지는 거다. 자, 책을 보면은 괴에 유남녀, 남자와 여자가 배합을 결혼하는 거야. 짝을 맞춰서 합쳐지는 겁니다. 우리 짝짓기라고 하잖아. 짝을 맞춰서 합쳐지는 명, 그 배합입니다. 배합된다는 명분이 있는 것이 네 개가 있으니 색선함께, 뇌풍함께, 그 뇌택김에께, 풍상점께, 뇌택김에 이네 개가 있단 말이야. 자, 자, 점괘는 뭘로 돼 있어? 풍산점, 요 밑에 걸로 된 거나. 자, 밑에 게 뭐야? 풍깨죠. 이거 산깨죠. 요게 풍산점괘야. 점점 나가는 게. 자, 아까는 쥐맥깨는 윗걸로 만들어졌어. 그죠? 밑에 건 뭐야? 점괘는 합계로 만들어진 거야. 풍산점괘. 요게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게 이게 여기서 명분을 말해 봅시다. 자, 함께는 뭐야? 색사남께. 색사남께는 남녀가 서로 느끼는 거다. 소녀와 소남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 젊은 남자 여자가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이때는 손만 잡아도 전기가 찌릿찌릿합니다. 말만 해도 까르까르고 여고생 가봐 별거 아닌 말에 까르르까르 웃음소리 많이 들려. 그게 정상입니다. 찌릿찌릿합니다. 그래서 상감 서로 감응하는 거야. 상감할 때 감응한데 감동한데 감때 이것도 마음심을 뺀다. 함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심을 빼면 그죠? 그러니까 이 감이라 함께라고 하는 거는 감응한다는 맛이 내포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찌릿찌릿한 감동한다, 감응한다고 하잖아. 이게 내포되어 있는 단어라. 이게. 그래서 여기 딱 저는 색사남께는 남녀가 상감하는 것이니 남하녀는 뭐냐? 남자가 여자 밑으로 내려간다. 하는 동사입니다. 이럴 때. 남자가 여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기 두 개의 기운이 감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치면서 기뻐하니. 자, 밑에는 그치는 거죠. 산. 색사남께는 산은 그치는 겁니다. 그치면서 기뻐요. 그럼 얼마나 좀 그 자리 제일 좋은 데서 계속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치면서 기뻐하니 남녀의 정이 어때요? 상감하는 상이 되는 것이고 요 함께를 설명하다. 함께가 그치면서 기뻐하니까 계속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최고의 장소 기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설명해요. 함께 설명이거든. 함께는 항상 되는 거네. 상도.
항상 이루어지는 도가 되는 것이니 남상여하, 남자는 위에 올라가고 여자는 내려가고. 자, 어떻게 돼? 강남이 위에 있고 장녀가 밑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 그러니까 남자는 위에 가고 여자는 밑에 내려간 거야. 강남과 장녀. 그래서 그 표현을 남상여하라고 그래.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밑에 있어서 손순이 동하고. 자, 요거는 손께입니다. 자, 뇌풍함께. 요거 손께. 손께는 바람, 손순하다, 공손하다. 바람은 살살 부는 겁니다. 바람이 휙 부는 것도 있지만, 태풍도 있지만, 여기서는 살살 공손하게 부는 바람을 손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공손하면서도 움직일 동자잖아. 공손하면서 움직이는 게 한 개. 그래 오래 가거든. 오래 가려면은 공손해가지고 빽빽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죠? 사람이 건망 따르면 오래 가겠어요? 공손해야 오래 갑니다. 공손해야 사선제. 그래서 손순이 동한다.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함께 손순하게 공손하게 움직인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순하게 움직이며 음과 양이 모두 서로 응하니.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요 뇌풍한계를 봅시다. 소유군 누구랑 응해요? 구사하고 응하죠. 구이는 누구랑 응해요? 유구와 응합니다. 구삼은 상륙과 짝짝이 다 맞아. 남녀 궁합이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겁니다. 짝이 안 맞으면 오래 가겠어? 남자자가 딱딱 맞아야 되는 거야. 안 맞으면은 쌈난다. 참 희한하게. 근데 여기는 초육과 구삼, 오, 짝이 맞네? 구이와 유고 짝이 맞네? 구삼과 상육 짝딱딱. 그러니까 오래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음과 양이 모두 상감하니 이거는 남녀 거실, 남자와 여자가 거실, 집에 있으면서 부부 부창부수라고 하죠. 지아비가 부르면은 지어미가 따라온다. 부창부수, 그, 그 창수하는 부부 창수하는 상도가 여기 있는 거야. 남자가 리드하면 또한다라는 것이고, 자, 풍상전께는 풍상전께는 어떠냐? 여자가 돌아가는데 득기정 올바른 거를 얻은 것이니 남자가 여자 아래로 내려가서 각각 그 올바른 위치를 정하고 그치면서 고요해서 혼순해서 그 나아감의 점진적인 되는 것이네. 일단 믿고 합시다. 남녀의 배합이 그 도를 따랐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건 유기죠, 유기. 자, 일단 요건 이따 얘기하고. 유기는 음으로서 음의 자리 있잖아. 딱 제자리지. 정. 구삼은 어때? 양으로서 양의 자리 있잖아. 정. 올바른 거야. 육사는 어때? 음으로서 음의 제자리죠. 구는 어때? 양으로서 양의 자리 있잖아. 제자리야.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 꼭대기는 쉽게 말해서 상구인데 양으로서 음의 자리다 말이 안 맞잖아. 자, 요거는 초육인데 음으로써 양의 자리 쓰니까. 아예 1, 3, 5는 양의 자리고 2, 4, 6은 음의 자리잖아.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보느냐. 자, 이거는 초라고 하는 거는 처음이고 상은 저 꼭대기란 말이야. 제일 여기 밑이야. 나이가 더 어리고 제일 아래야. 거기서는 여자, 음한 게 밑에 있는 게 정상이고 여기는 꼭대기 자리잖아. 그러니까 양이 꼭대기 되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자, 원래는 양으로서 음의 자리 여섯 번째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와 여섯 번째는 1, 2, 3, 4, 5, 6의 컨셉이 아니라 처음과 끝, 제일 막내와 제일 꼭대기라는 컨셉으로 본 거야. 1, 2, 3, 4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 여기는 제일 아랫사람이니까 음으로서 제일 낮은 자리인 게 정상이고, 여기는 양으로서 높은 자리인 게 정상이 되잖아. 그러면 6개의 요가 다 맞는 거지. 다 득정, 정으로도 다 해석을 합니다. 웃기지 않아?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인 건데 도 말이 되잖아. 요. 그래서 6개가 다 각득 정의, 올바른 위치를 정했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범께는 역위지 득이 정야네야. 여자가 시집을 가는데 득기정, 그 올바른 걸 얻어. 득기정. 6개가 다 제재를 얻었으니까 득기정한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그리고 남자가 여자 밑으로 내려가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소남이죠. 밑에는 소남. 에이, 글씨가. 소남이고, 위는 뭐가? 장녀잖아. 소남이 장녀 아래에 있는 거야. 그치? 소남이 장녀를 모시는 거잖아. 홍산 점괘니까. 그치? 소남, 장녀. 이거는 소남이잖아. 젊은 남자가 나이 든 여자를 받드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뭐야? 남자가 여자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남자가 밑에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그래서 각각 그 정의, 올바른 자리를 얻었다. 한 거고. 이죠. 또 그치면서 고요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거는 뭐야? 산인이잖아. 이거 그친 거잖아. 산. 그치면서 요거는 손품계인데, 이거를 고요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치면은 산은 움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산은 고요한 거야. 그래서 지정이라는 표현 쓴 거야. 지정. 보통 정하면 고요할 정자는 곤께 쓴다. 곤께. 곤께가 고요할. 하지만 간께서 쓴다고. 산이 요란스럽게 움직이지 않잖아. 산은 그래도 고요한 거야. 산은 그치면서 고요하고. 또 손손. 아까 요거는 손께는 뭐라고 그랬어? 공손하다고 그랬다. 공손하면서 공손에 잘 따른가? 공손한 사람이 뼈떠지 않잖아. 공손하면 순하게 따르거든. 그래서 손순이 같은 단어로 붙어 항상. 그래서 지정하고 손순해서 지정 이건 지정한 거고 이건 손순한 거지. 지정하고 손순해서 그 나아감에 유점 점차적으로 하게 되니 남자가 여자가 배합 서로 짝을 맞춰 결혼하는 걸 득기다. 그 도를 맞춘다. 남자 여자가 만나는데 천천히 천천히 진행을 해야지. 합사에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그치? 서로 알아지고 충분히 알고 정의를 따지면서 결혼하거나 서로 합해져야 되는 거지. 그거를 하다가 보면 오래 못 간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첫눈에 발아서 하룻밤 쓴 사랑 남자 그 오래 못 간다. 뭐 그게 평생 갈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수가 더 많아. 왜? 순간 반응은 순간 또 헤어지거든. 서서히 달궈지고 서서히 만난 사람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괘 특징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매 설명인데, 귀매께 설명입니다. 귀매께는 뭐냐? 여자가 가부, 여기는 시집갈 같답니다. 여자가 가부, 귀자도 시집가는, 그러니까 시집간다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네. 남상 여하,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를 따르는 것으로서 유열, 열소, 소녀, 즉 젊은 여자를 기쁘게 만드는 명분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열, 기쁘면서 움직이면서 기뻐하면은, 즉 불득기적, 그 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모두 부당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봅시다. 자, 귀매께는 반대야. 아까 풍산정께는 모든 게 정의, 올바른 뭐다, 정. 그지? 근데 귀매께는 반대야.
자, 한번 보자. 자, 이거는 부이야. 양으로서 음해자 있으니까 부정하지. 그죠? 부정. 이거는 63이야. 63이니까 어떻게 돼? 음으로서 양해지니까 부정이야. 그지? 이건 94는 뭐야? 양으로서 음해지니까 부정이네. 65도 음으로서 양해지니까 부정이야. 그지? 근데 문제는 요거야. 이거는 상륙이고 이건 초구야. 그지? 초구니까 양으로서 음에다 음으로서 양해지니까 맞잖아. 이거는 음으로서 음에다. 그지?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아까 여기서도 어떻게 했어? 처음과 끝은 1, 2, 3, 4 의미가 아니라 제일 아래 낮은 위치와 제일 꼭대기의 자리로 보잖아. 그러면 제일 낮은 자리에 양유가 있네? 그러니까 짝이 안 맞는 거야. 제일 꼭대기에 제일 어른의 자리에 음이 있네? 말이 안 맞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1, 2, 3, 4의 컨셉으로 보면은 초구는 특정한 거지. 상륙도 특정한 거지. 그치? 근데 1, 2, 3, 4 컨셉이 아니라 1과 6에서는 이거는 1은 1이 아니라 제일 낮은 자리에 6은 1, 2, 3, 4, 6의 컨셉이 아니라 제일 높은 자리. 그럼 어떻게 돼? 낮은 자리에 높은 자리가 되니까 양으로서 제일 낮은 자리가 말이 안 맞고 부정. 의문인데 제일 높은 자리가 부정. 그래서 6개가 다 부정한 거야. 제자리가 아닌 거야. 이 말.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왜냐하면 귀맥계 자체가 그 임금이 자기 여동생을 제우 달래려고 억지로 보낸 거잖아. 그게 행복하겠냐고 사실. 제자리가 아닌 거야. 공주가 제우한테 가서 깨갱 안 되게 가서 설거지와 밥하는 게 좋겠냐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사실은. 말이 줘서 귀매지. 정략 결혼 시킨 거고 희상양이잖아. 그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죠. 송건의 여동생을 그것도 똑같은 거지. 자, 이제 다시 봅시다. 이런 컨셉 가자. 자, G매에 다시 해석합니다. G매는 어때? 여자가 가부,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이니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어서 G매께 강남이 위에 있고 소녀가 그러니까 그 유비 이야기가 딱 적감해. 지금 얘기 맞춰서. 송건이 여동생 그렇게 젊은 애 했던 거지. 18살인가 19살인가. 근데 그때 유비는 50이 넘은 55세인가 60에 가까웠어. 진짜 할아버지 격인데 그걸 시집 보내잖아. 정략 결혼 시켜서.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녀가 강남을 모시는 새. 아까 누가 아이고 임금의 자기 여동생을 제우 달래려고 시집 보내는 거 똑같은 거지. 홍건 여동생을 유비 달래려고 보내는 건 같은 얘기는. 그래서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어서 여자는 남자를 따라요. 왜냐면 너무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 깨갱하고 따라가는 거야. 했는데 유열소 그러면 남자는 어때? 늙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겠어? 여자를 기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그래서 나이 차가 원체 나면은 그 젊은 여자한테 항상 기쁘게 장식을 많이 사주고 기쁘게 해주고 이래. 귀여우면 더 받아 사실은. 그래서 유열소 젊은 여자를 기뻐하게 하는 명분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 기뻐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면서 움직이면 기뻐하면서 움직인다 이 얘기. 또 움직이면서 기뻐한다. 다 같은 얘기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자 남자 여자가 만나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서 만나면 좋은데 헷갈하고 찌릿해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오래 못 간단 말이야.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그 부득이죠. 그 올바른 거 얻지 못한 것이다. 올바른. 그러니까 결국 유비 하고 그 송건 여동생하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헤어지잖아. 이런 것 같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모두 부당 제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소여상 요거 아까 초구와 상륙을 말한다. 이거는 1, 2, 3, 4, 6의 컨셉이 아니라 제일 낮은 자리와 꼭대기라는 컨셉이라고 그랬죠. 초구와 상륙은 비록
음양의 위치로는 적게 돼. 자, 초고는 양으로서 양의 자리에, 상륙은 음으로서 음의 이건 맞아. 1, 2, 3, 4는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양이 아래에 있고 음이 위에 있으니 제일 낮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로 보면 양이 아래에 있고 음이 있고 이거는 또한 부당위하라. 제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얘기예요. 또 여점과 그러니까 풍상정계와 더불어 정상대, 정이 정은 부사입니다. 정이 상대, 서로 상대가 되는,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핵산함께와 내풍함께는 이제 함께와 함께를 설명합니다. 함께와 함께는 부부의 도가 되는 것이고 점괘와 귀맺괘는 여자가 시집가는 명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와 택사남께와 귀맺괘는 남자와 여자의 정. 자, 왜 그래? 택사남께는 소남과 소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이제 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귀맺괘는 젊은 여자가 늙은 여자 남자한테 시집을 갔으니까 늙은 남자는 그 젊은 여자를 기뻐하게 하려고 한다. 노력을 하거든. 같은 또래 맨날 싸운다. 남자 여자가 만나도. 나이 차가 많이 나잖아. 그러면 여자가 귀여움 많이 받아. 또 여자가 재치로 가봐 귀여움 더 받는다. 그런 거랑 똑같아. 그래서 함께와 기맺기는 남자와 여자의 정인 것입니다. 거니 택사함께는 그치면서 기뻐하고 이해가 돼. 택사함께는 그치면서 기뻐하는데 금방 이해되나? 그지? 그치면서 기뻐하고 귀맺기는 동어열 기뻐하는 데에서 움직임이 모두 다 기뻐하는 것이다. 함께와 점괘는 이제 요게 함께와 점괘 설명입니다. 요 두 개. 함께와 점괘는 부부의 명분인 것이니. 명분이라는 건 뭐야?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돼? 어머니가 아버지를 좀 부부간에도 좀 우대해 주잖아. 그래야 집안 질서가 잡히거든. 그걸 말해요. 그래서 그래 명분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돼? 그 그런 것이니 함께는 손 공손하면서 움직이고 점괘는 그치면서 공손하니 모두 다 손손 공손한 것이니 남자와 여자의 도와 부부의 명분이 다 여기에 부부간에 남자가 공손해야 된다. 거기서 삐딱거리 상대방 그 성질 그렇게 만들고 오래 못 간다. 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 상대방의 가슴을 치받는 말들 이런 거 함부로 하면 그거 진짜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특히 그 자존심 상하는 데, 뭐 당신 별거 아니야, 뭐 응? 당신 뭐 이거 이거 죽일 사람이야, 뭐 정념이 떨어져, 뭐 아니면은 뭐 응? 뭐 먹다가 뭐 토할 것 같아 이런 표현들. 그건 상대방의 가슴을 치면 그거 복구하려면 시간 오래 걸린다. 그 정도로 그냥 치명타가 돼.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 여기에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명물 잘 지키려고 그거 오래 가려면은 공손해야 돼. 순하게 말해야 돼. 그래서 이 표현 나온 거예요. 공손하면서 움직이고 그치면서 이런 것이 손손하면서 된 것 이런 것이다. 남자 여자의 도와 부부의 명. 남자 여자가 만날 때는 다 여기에 갖춰져야 돼. 공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오래 못 갑니다. 귀맺게는 그 괴가 된 바가 귀맺게 얘기합니다. 귀맺게는 택상유나 택계가 위에 자 택계 택계 위에 우레가 있잖아. 자, 연못 위에 자 연못이 있다 생각했다. 이게 연못이야. 연못 위에 우레가 울려. 그럼 물이 흔들리겠지. 그죠? 자, 다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참 희한하다. 물이 잔잔하잖아. 그러면 달빛도 비쳐. 그치? 거울과 같아.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져봐. 그러면 찰랑거린다. 그럼 물이 잔잔 계속 원이 퍼져나가. 물 출렁거리. 그지? 물은 움직이는 거야. 물은 고요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비출 수도 있지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파도 계속 간다. 그거.
바람 불으면 계속 움직이는 거야. 물은. 희한하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 물은. 그게 감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감깨라고 하는 거는 감중실이니까 가운데 양이고 이렇게 음이 있잖아. 한편으로는 음이 양을 휘어잡다는 말도 되고요. 속에 있는 양이 뻗쳐나가는 이 말이 다 맞는 얘기야.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게 감깨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감깨 어디 그래서 그 귀맺개는 괴에 대한 뭐가 택상윤회 연못 위에 우레가 진짜 연못이야 이게 못 연못 위에 우레가 있어. 그러면 우레는 움직이는 거야. 연못에 움직인다. 그러면 또 파장일 거 아니야. 그래서 뇌진 우레는 움직이고 연못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다. 우레가 움직이고 그 진하고 연못이 움직인다는 거는 종지 그걸 따른다는. 자, 우레가 파동을 일었어. 그러면 물은 출렁거리다 했잖아. 연못에 있는 물이. 그러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니 만물이 수동, 만물이 그 따르면서 움직이는 것이 따를 숫자니까 만물이 따르면서 움직이는 것이 막이어서 물만한 것이 없다. 물은 만물을 다 따라가면서 움직여요. 물은. 참 희한하다. 또 혹시 그거 알아? 물이 있을 때 내가 물을 확 해서 그러면 다른 물이 딱 나한테 쏠려온다. 물 치울 때도 그치? 참 희한해요. 물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물만한 게 없다. 남자가 위에서 움직여서 남자가 위에서 움직이고 여자가 따라간다 요겁니다. 남자가 위에서 움직이고 여자가 따라가는 이런 거는 그 가귀 종납 가귀 여자가 시집가는 게 가귀입니다. 여자가 시집가서 종납 남자를 따라가는 상이며 인께는 장남이고 택교는 소년이 소녀가 장남을 따르는 거는 기뻐하면서 움직이는 것이니 움직이면서 상열 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지소열자 사람으로서 기뻐하는 거는 사람이 소녀 아까 얘기했던 소녀는 여고생 교실에 가면 까르까르 소리 들린다고 그랬잖아. 여고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지소열 사람으로서 기뻐하는 데는 소녀인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쥐맺기에 매를 쓴 것이니 여귀지상 여자가 시집가는 귀는 시집간다 그랬죠. 여자가 시집가는 상이 있는 것 된다. 또한 장남열 장남이 소녀를 기뻐하는 명분이 있는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 나이 든 사람이 있고 젊은 소녀 그러면 나이 든 사람 어떻게 했어? 젊은 여자를 기뻐하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떠나니까. 그래서 기뻐하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귀매가 된다. 자, 지금 여기서는 아까도 서대도 얘기했지만 택사남께와 뇌풍함께는 뭘 이루다? 택께, 간께, 진께, 손께로 이루어졌잖아. 요거에 대한 조합을 위조합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한 것을 설명한 겁니다. 이 속에서 학편의 모든 꾀들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복습 겸해서 공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나갔습니다. 땀난다. 자, 아유, 좀, 자, 우리 최교 원장님, 뭐, 머리 쥐 안 났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갑자기 한번 원서거나 확 나가버려서 또 지났을 텐데. 좀 힘듭니다, 이제. 잘 안 들려, 크게.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해하기 힘들지. 그래.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이 나서 그럴 거야, 이게. 처음 듣는 게 많아서.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돼,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면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조남은 오랜만에 경설 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 어렵네요. 예, 그동안에 계속 가로로 된 거보다 오랜만에 세로로 봐서
확실히 상경, 하경은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 그 항함 점귀맥계로 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음, 약간 상경은 천지의 천과 지가 이제 천지로 주로 본다면 하경은 사람을 위주로 해야 그렇죠. 된다고 하는 게 아마 맞아요. 예, 남녀의 조화. 음, 맞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말씀입니다. 생겨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하편을 공부하는 목적이 사실 지금 그 도낭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컨셉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이거는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좀 나갔고요. 뭐 조금만 좀 더 나갔다가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그냥 상하편으로 끝내려고 오늘 여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이 이제 다시 봐서요. 공유를 좀 화면을 봐주세요. 그리고 책 교재 97쪽 중간 거기 예. 점괘 기맥계는 점괘와 풍산점괘와 귀맥계는 핵산암깨와 뇌풍암깨가 재변, 다시 변한 거죠. 재변이라는 거는 위두개, 위두개 다시 변했잖아. 이게 조합을 맞춘 거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니, 함께와 함께 아래에 있는 이체의 간깨와 손깨가 합쳐서 점깨. 이건 이해가 되죠. 밑에 있는 간깨와 손깨가 두 개가 합쳐서 이게 됐잖아. 그제? 요건 위에 있는 두 개가 합쳐서 이게 됐잖아.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함께와 함께 아래에는 두 개가 가서 점괘가 되는 것이고, 함께와 함께 위에 있는 이체에 색계와 진계가 합쳐져서 귀맥가가 된 것이네. 이건 마치 상경에서 핵내스크 삼풍구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건 지금 한 얘기입니다. 요거 좀 한 것이 요 한 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요걸 아까 걸 프리텀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부계와 소각계는 함께와 함께가 세 번째 변한 것이네. 이건 뭐냐면요. 조합을 또 맞췄어요. 요거랑 요거랑. 아까는 윗끼리 맞췄잖아. 자, 잠깐 공을 끄고요. 자, 아까는 아래는 학괴끼리, 상괴끼리에서 했잖아. 이제는 이것과 이거, 빈께와 이거, 그 윗거, 이렇게 조합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크로스로. 그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공유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음, 그 중부계와 소각계, 중부계는 저희가 이제 지우고 갈게, 이제. 아, 이걸 샀는데 너무 찍어서 여러 번, 여러 번 비교해. 그러니까 이렇게 찍은 줄 몰랐지. 사고 보니까 지금, 아, 좀 싸더라고. 그래서 샀는데. 지우개를 여러 번 지워야 돼. 자, 풍택중북계. 이게 풍택중북계거든. 그리고 뇌산소각계입니다. 뇌산, 아, 산. 자, 이거는, 자, 풍택, 그죠? 요거 크루스에서 이게 된 거고요. 뇌산소각계 요거 두 개, 크루스에서 만든 겁니다. 아까, 아까는 뭐, 공유가 안 돼. 자, 아까 이제 중북계는 요렇게 해서 크루스에서 만든 거고요. 소각계는 요렇게 크루스에서 만든 겁니다. 아, 그러게 말이야. 시작을, 어, 그러니까, 시작은 모든 거는 그, 통,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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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택, 산 함께와
뇌풍함께 시작된 거거든, 학편은. 근데 그 다음에 요게 조합해서 윗거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크로스다가 두 번, 세 번 때 나온다. 변했다. 이런 뜻이야.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부계와 소각계는 함께한 계가 삼변한 거니니, 함께와 함께 상에 주돼서 그 교호상중, 서로 크루스에서 서로 중첩되어서 이 하마 이 함께 아래의 간괴가 함께 상께 있는 진괴를, 그러니까 쉽게 말은 복잡해. 간괴와 진괴가 만나면은 소각계가 되는 것이고, 말은 복잡해서 이 얘기입니다. 크루스 됐다는 얘기야. 함께 위에 있는 함께의 상체인 택괴가 함께의 하체, 그러니까 택괴가 손괴를 만나면은 중부괴가 되는 것이네. 이거 맞지? 상경에서 서학계가 산압계가 같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간계와 택계, 손계와 진계가 각각 모든 께를 다 사는 이제 관장한다는 얘기야. 다 지배한다는 얘기, 이런 것이에요. 요 64개 합편을 다 보면은 다 간계나 택계, 손계, 진계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안 그래도 약간 예외도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건계와 공계가 선변한다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은 길하고 한 번은 흉하다. 자, 건고는 좋은 거지만 그 변하다 보면은 항상 좋을 수가 있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 이런 겁니다. 그걸 말해. 그래서 한 번은 길하고 한 번은 흉하에서 해, 꽤, 숙계, 산화비계, 현택계, 생례숙계, 산화비계는 길하나 빗계, 반대입니다. 택계와 빗계가 반대입니다. 빗계, 또 삼풍곡계, 또 활해서학계는 다 흉하다. 세 개는 길하고 세 개는 나쁘다. 함께와 함께가 세 번 변하는 것도 역시 한 번은 길하고 한 번은 흉하해서 흉내있게, 흉산장계, 중부계는 길하고 생내손계, 뇌택기매계, 뇌산소각계는 다 흉하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교차되는 거다. 자, 요거 빨리 얼마 안 남죠. 요거 하고 그냥 지금은 휴식 없이 그냥 요거 빨리 끝나겠습니다. 그냥 콩 말하기를 건곤깨와 간깨, 택깨, 손깨, 진깨가 나누어져서 상합경의 주인공이다. 자, 상경에서는 건곤깨, 하경에서는 간깨, 택깨, 손깨, 진깨가 주인공이잖아. 그지? 이런 거는 당연하진데 상경에서 왜 둔깨, 몽깨, 숙깨 이 여러 개의 괴, 8개의 괴는 간깨와 택깨, 진깨, 손깨의 합으로 건곤깨 없지만 건곤깨 없는데 여기 있다. 자, 상경에는 다 건곤깨가 주된 거라고 그랬지. 근데 자, 둔깨 봅시다. 둔깨. 둔깨는 몇 번이야? 수레둔깨야. 자, 요거 3번. 요거 3번. 요거 보면은 자, 이게 끄고. 자, 한 번은 수레둔께야. 그러면은 수레둔께는 건께나 공께가 없잖아, 여기는. 건공께가 없는데 상경이 있어. 자, 수레둔께 같은 경우는 건공께가 없는데 상경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되나? 호체로 봅니다. 제일 위 아래를 버려. 그럼 밑에는 뭐가 되죠? 곤께가 되죠. 위는 뭐죠? 그러면은 뭐야? 한지밖에가 됩니다. 자, 다시. 수레둔께 같은 경우는 건께도 없고 곤께가 없어. 그런데 상경에 배치했어. 왜? 호체로 보면은 산지발계가 그 곤괴가 있는 셈이 같잖아.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머지 꾀들도 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그 산수몽깨나 이런 모든 꾀들이 다 본다는 얘기죠. 사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산동계나 대장계, 진계 이것도 보면은 건곤이 있어. 건곤이 있고 뭐 다른 그 간계, 택계, 진계가 없어. 그런데 여기 했어. 왜 그래? 이것도 그 호체로 보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건 나중에 해보시면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다 그 뭐야 학문제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문왕이 석괴전에서 어떻게 16개로서 서로 부딪혀서 역을 만들 수 있겠느냐. 자, 문항은 원래는 16개, 30개 순서 복귀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항이 그걸 비틀고선 문항의 순서대로 재배치를 합니다. 이런 것은 이거는 특별히 상경은 감계와 릿계 위에 어느 하나의 괴라도 건계, 공계의 정체가 없는 것이 없다. 그 하경에서는 기재계, 미재계 외에 간태, 진, 손진이 서로 따라서 그 정체 밖에는 더욱더 간단함이 없게 된다. 아까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하경에서 진계, 명의계는 간, 태, 진, 손의 정체는 없으나 자, 진계, 화지진계거든? 화지진계 같은 경우는 이게 화지진계란 말이야. 아, 잘못됐네. 예, 화지진계는 불이 땅에 솟아오는 거야. 밝은 게 땅으로 솟아서 얼마나 밝겠어. 그 태양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화지진계거든. 이거는 그 간계, 택계, 손계, 진계가 없어. 하지만 이걸 호체로 보면 된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호체의 간계, 진계가 있는 것이 또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말하기를 성인의 뜻이 어찌 이것을 미칠 수 있겠느냐. 반드시 이와 같은 그 뜻이 정성스럽게 사격으로서 절연하게 건공계로 되고 절연하게 간태, 손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상편에서는 건공계로 나눠지고 주된 게 하편은 뭐 택계, 간계, 손계 이런 걸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무조건 자로 절대 무조건 다 그렇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너무 그걸 맹신하지 말아라. 큰 범주는 맞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 뭐 말은 어렵게 썼는데 그 얘기입니다. 어이기한 남녀를 보는 데 있어서 그 부모를 따르는 사람, 자, 남녀를 보면 자, 하경에서는 소남과 소녀, 장녀와 장녀가 만나서 막 지지고 볶고 남자 여자가 만나는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자가 있지만 그 안에는 부모를 따른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고 또 부모에는 거기에는 유인 남녀를 상대하는 상의가 그러니까 꼭 건곤 상편에서 건곤에도 무조건 그것도 젊은 나다 젊은 여자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고 하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남녀 얘기다 부모 얘기도 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섞여 있는 거지 사실은. 자르자르 이런 거 아니다. 이 얘기를 고추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지만 또한 그 사견의 뜻을 해치지는 않는다. 비록 부den께의 정체를 다하지는 않았으나 또한 일찍이 감히 건곤, 간태, 진손을 가해 취하지 않은 적은 없구나. 다 그는 서로 섞였다 말한다. 뭐 칭찬한 얘기입니다. 상경에서의 둔께나 몽께에서는 그걸 호체로 보면은 곤께는 있고 숙계, 곱계, 서학계, 빗계, 대각계를 실적으로 나누면은 또 그 안에 건공계가 갖춰진 거니 사문과 삼양의 해가 그 안에 되는 것이고 하경에서의 진계, 명의계도 또한 간계와 진계가 호체로 가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한 얘기를 반복한 얘기입니다. 자, 그냥 그 시간상 요거 빠져갖고 끝나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같냐면은 부는 분야, 양을 나누고 음을 나누었지만 그 음과 양이 또한 그 안에 혹은이란 말, 뿌리를 박는다 됩니다. 양은 음의 뿌리, 음은 양의 뿌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도를 말할 때 많이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육수, 이칠화, 삼팔모, 사구금 이런 일 많이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웃기게도 육이야, 음이야. 근데 뿌리는 어디 양의 뿌리를 박잖아. 그죠? 일육수. 우리가 일육수 맨날 외우다 이칠화 맨날 외웠지만 겉으로는 불이 칠이 부르다 속에는 음이 숨어져 있다는 거야. 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육은 또 욕의 뿌리 박았다는 거야. 사에. 구는 욕의 이를 뿌리 박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맞물립니다. 팔은 어디다 뿌리 박어? 이에다 뿌리를 박고 칠은 삼에 뿌리 박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 사도낙스는 호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서로 뿌리를 박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이런 것이니 이건 정이, 이건 정은 도사입니다. 정이 역의 묘한 천우다. 보통 사람들이 본래 이걸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구할 것 같으면 거의 그 문왕의 마음을 절규는 몰래 살펴보다 되냐. 문왕의 마음 엿볼 수가 있을 거다. 거의 엿볼 수가 있어서 그 사이에서 관절 맹리. 우리 몸 힘들는 관절이잖아. 그 관절입니다. 맹리는 그 흐름의 이치입니다. 맥의 이치. 흐름의 이치들을 그가 통하는 거를 무기식제, 묵묵하게 그걸 알게 되고 또한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결국은 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일이야. 다. 네, 그 얘기입니다. 요즘 뭐 말이 좀 되게 좀 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모든 이치들을 했는데 겉돌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 인사에다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은 뭐 사실은 분량이 좀 그래서 그냥 요걸 그냥 마저 끝내고 그냥 상하편을 다 끝내려고 이렇게 하고 뭐 좀 빨리 휴식 없이 그냥 진행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에 혹시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 너무 급히 나갔나? 어, 상경 그렇게 잡시다. 예. 상하 편의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아, 오늘의 상하 편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일단은 다시 봅시다. 예, 64개가 있는데 이 64개는 결국은 앞에 30개, 뒤에 44개라 34개. 그런데 이 비중을 볼 때 30개지만 여기서의 비중을 찾아보면 상하편을 바꾸거나 이럴 때 앞뒤를 바꿨을 때 이게 그 18개라는 거지. 그죠? 여기도 18개 똑같아요. 286. 그죠? 자, 겉으로는 30개에서 이게 더 많아 보이지만 건공계의 비중이 크니까 또 저울이 맞아.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또 그 괴가 변할 때 앞뒤가 바뀌었을 때 같은 거냐 아니냐에 따졌을 때 이렇게 따져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양, 하경, 이렇게 봐도 됩니다. 또 상경에서는 건곤이 주된 거고 생겨나는 거니까 하경에서 인간사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상경에서는 되게 좋은 거, 좋은 卦가 많고요. 하경은 좀 나쁜 卦가 많습니다. 이렇게 봐도 돼요. 동일은 아니지.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괴를 볼 때에도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도 많은 얘기죠. 갑자기 막 정리하라니까 막 나도
그리고 이제 하경을 봤을 때는 아까는 택사남격, 뇌풍함결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끄트머리 멀리 돼. 수학의 작격 화수는 물과 불로 끝나요. 환경에서도 건곤으로 시작 끝나는 거는 물과 불로 끝나요. 그죠? 결국은 시작과 하늘 같다, 뭐 산과 바람, 하여튼 결국은 결론은 물과 불입니다. 표면으로 종결돼요. 상경에서 끝도 물과 불, 하경에서 끝에서도 물과 불입니다. 이 얘기는 상징적으로 건곤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느끼는 걸로 나타나고 물과 불로 나타나고요. 인간사에 나타난 것도 결국은 다 지지볶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감기와 리께로 종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런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합계와 형계는 이제 소녀와 소남, 뭐 장남, 장녀, 인간사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환경에서는 이제 원리 원칙이 많겠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실 말씀. 이렇게 나누는 게 난지분 24개를 이해하는데 큰 곳이 그렇죠. 그러니까 64개는 무지하게 많은데 그거를 큰 틀로 봤을 때 이렇게 큰 틀로 봤을 때 해석이 잘 되다라는 거죠. 그래 잘 묶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해하는 게 빠르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배를 하나나 두 개 볼 때 이거 잘 모르는데 여러 개를 이제 중첩해서 보다 보면 이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하편에는 그런 의미가 좀 있다. 우리끼리 비교할 때 예. 좀 상징이 없는 것들이자 그런 거는 아니. 그거는 개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화지진계냐 지화명 이거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 전도계라도 반계라고 그러지. 반계가 전도계 된 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괴가 하나씩 중복된 것들 있잖아. 근데 상경과 하경에 있는 것도 있잖아. 상괴나 학계가. 그리고 전도계인데 간혹 상경에 배치된 게 있어요. 다 짝으로 있지만 아닌 것도 있거든. 그런 비교가 가능하죠. 그리고 그, 괴 하나씩 상경이 같은 하경이 다르거나 이런 것도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좀 상징이 있는 하게 한다는 말에 비교를 음. 이런 식으로 예배지 좀 같이 고관점은 그렇게 봐도 뭐 괜찮죠. 예, 그러면 그런 컨셉을 주는 게 상하편의 진면목인 거죠. 이걸 이제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래서 상하편을 공부하면은 64개를 대략 큰 범주에서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또 조남경 선생 혹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막 비행기를 너무 자, 그럼 우리 최경호 원장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쉽게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계속 쌓이니까 머리에 약간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복습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제 동영상 보내주는 거 열심히 복습하세요.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이제 최 원장님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막 너무 많은 개들 설명을 들어서 이게 막 그 이런 말은 이제 뭐 이게 머리에 쥐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예, 들었던 사람도 쥐가 납니다. 이거는 아마 조남경 사람들도 표현은 안 해도 머리가 쥐날 거 이게 하물며 최 원장님 더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해하니까 이게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그 두 번 듣다 보면 계속 말이 반복되다 보면 인지가 되고 또 이제 자기가 책 공부하다 보면 인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쌓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 뭐 오늘은 그래도 상하편을 맞추고 이제 다음에 요거 6편은 다 받으셨죠? 최원장님 있고 조남경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걸로 나가는 여기는 이제는 미리 예고를 하면 5천이라고 그래서 구역에 만드는 이치라든지 이게 이제 정자의 컨셉인데 정자는 주자가 어떻게 바라봤는지 예, 주자가 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찬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점친 얘기도 여기 다 나와요. 점치는 거라든지 주역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그래서 주역의 이론을 알려면 이걸 공부해야 되나. 다음 주도 공부할 거. 그러면 주역의 생성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썰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또 컨셉입니다. 지금 상하편에 말고 이제 또 새로운 컨셉입니다. 각 단원들이 옴니버스 같은 새로운 걸 배운다 생각이 편할 거예요. 그래요. 아,